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처음을 이 대구에서 하게 된 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치를 쉽게 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영광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는데 결국 2021년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대구에서 제가 정말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그리고 경북 도민들께서 탄핵의 강을 넘자는 제 말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당대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보수의 승리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4년여가 지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에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대구 시민들께 인사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일찍 와서라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구로 온다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구에서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제가 주장했던 그때가 바로 이 공교롭게도 2021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4년 전에 대구에서 6월 3일에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의 꿈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그리고 보수 정치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대구 시민들께서 경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대구에서 하지만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니고 정말 아주 큰 행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구 그리고 구미, 안동, 포항, 경산 다 돌면서 상주 다 돌면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TK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예. 탄핵 반대 여론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뉴스들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호도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섞인 5대 3이다 4대 4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시민들을, 경북 도민들을 속여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대구 경북이 그런 사람들에게 매번 지지만 해주고 이렇게 결국 실망감만 얻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됩니까? 저는 이제는 결국에는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에게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도 대구 경북 출신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실 대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구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적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특정 고등학교에서 영위됐던 적도 있고 지금은 특정 연령대에서 좌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정말 이 교육도시고 정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좀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구에서 정치부터 확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그런 변화가 많이 싹트길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젊은 많은 사업가들, 대구에서 조금 성공하면 바로 수도권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이 지역에 있으면은 그 선배들의
그 무게에 억눌려 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를 깨는 것은 정치부터 젊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시장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거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예. 대선공약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예. 있으신데 그 두 가지 좀 질문해야 답. 홍준표 시장님이랑 저는 워낙 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서로 긴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원래 항상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해왔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저에게 이제 뭐 연장자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하지만 또 제가 고지고대로 듣는 건 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물론 항상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조언이 많겠지만은 저는 홍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또 세우고, 그리고 보수가 매번 한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홍준표 시장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저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저랑 생각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은 판단은 제가 저희 개혁신당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공약사항들을 제가 사실 대선과 지난 지선을 치르면서 공약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실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상당히 계승해서, 그 당시 대구 경북 공약들도 제가 만든 것들도 많은데 계승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공약안을 한 묶음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대구가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 1, 2년 전부터 비판해 왔던 것이, 이것도 저랑 홍 시장이랑 생각이 좀 다른 지점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 정치권 한 10년, 20년 동안 몇 가지에 얽매여 가지고 나머지를 못 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구 국제공항만 이전하면은 대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은 대구 국제공항이 새롭게 지어지면은 갑자기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발달할 것이다, 거기다 뭐 마지막에는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뻥공약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횡행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의 뭐 나중에 가면 10조 가까운 돈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건 많이 능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거기에 대구 신공항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꼭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부산의 젊은 세대들이 이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이 과연 공항 하나뿐이었느냐라는 것도 되물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선택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개혁신당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20대에서 남녀 모두 전체적인 저희 평균 지지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차이 간극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표할 때 그때가 국민의힘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20대 여성, 30대 여성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당대표에 내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왜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이 20대, 30대 남성만큼 못 나오냐,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퍼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은 제가 지난 총선에서 딱 1년 전에 경기 화성 동탄에서 당선될 때, 동탄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동탄맘이라는 밈으로 유명할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여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3당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선거 전에 돌입하면은
여성 유권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맞춤형 공략을 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우리 영상 기자님들은 제가 인사할 때 반응이 오는 것을 보셨겠지만은 이게 뭐 수성구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과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이 반응하는 그런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득표율 면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여성들이 오히려 득표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군가의 마음만 얻으면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음만 얻으면은 내가 지금 미미하더라도 확 올라가가지고 대권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자리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난 전당대회들을 국민이 살펴보면요, 뭐 한참 뒤처져 있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승은을 입으면서 한 방에 대표가 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판 속에서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도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민심의 그런 향배에 따라 가지고 후보가 그리고 나중에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번에는 TK가 한번 판을 뒤집어 엎을 때다. 우리가 대구 경북이 굉장히 역동성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요,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부겸 총리도 당선시키고, 과거에 90년대로 가면은 만약에 여당이 잘못한다 싶으면은 자민련도 왕창 당선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역동성이 한번 나올 때가 이제 주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